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분이신데요. 요엘 쓰시는 분께서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마스크 급한 분께 양보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곳, 바로 약국이지 않습니까? 이 약국에 계시는 우리 약사님 한번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마스크 품절됐습니다. 이런 말을 수백 번 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말 훈남 야쿠르트님 약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완전히 인기 끌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야쿠르트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실명은 절대 공개 안 하신다는. 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야쿠르트라고 합니다. 네, 1인 크리에이터 약국 뭘 운영하시는 약사 네. 야쿠르트님. 자, 맞습니다. 요즘 약국에 가도 공적 마스크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보통 100개 전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약국당? 맞습니다. 하루에 50개나 100개 정도. 아직 수급이 일정치는 않아서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 50개나 100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야지, 일찍 가야지 삽니까? 마스크 살려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점차 규칙적으로 아침에 들어오는 걸로 정해지고 수급이 일정해지고 있는데 어떤 날은 또 이제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님들도 이제 계속 바뀌고 마스크를 배달하는 그렇죠. 기사님들 그런 분들께서 아직 이제 담당자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약국에 배달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빵집 같은 데 가보면 몇 시에 빵 구워집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는 그게 아니군요. 지금까지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찾으러 오십니까?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마스크만 파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거의 요즘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분, 200분 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마스크 있냐고? 네. 마스크 있는지 여쭤보신 분들도 있고 왜 없냐고. 다른 게 있는데 왜 없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를 또 해야 되고 나라 위기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약국에서 마스크 팔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뭐 이문이라 그러죠? 남습니까? 많이 안 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냥 거의 봉사네요. 완전히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 수고로움과 함께 하면 거의 봉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의료진 분들 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솔직히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사러 와놓고서 그분들도 이제 기분 나쁘겠죠. 힘들게 기다렸으니까. 근데 마스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왜 번호표를 안 뽑냐 뭐 안 하냐고. 번호표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예약 좀 해달라. 나 여기 단골인데 마스크 예약 안 하면 이제 안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솔직히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들어오는데 남았는데 다 팔렸다 그러고 뒤로 조금 챙겨놓고 우리 가족 갖다 줘야지 이런 건 안 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약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안 하지만?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쓸 것도 없어요. 본인 쓸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근데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약사님들 항상. 그렇죠. 제 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사놨던 거 집에 놔뒀던 게 있는데 사실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주시니까 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욕도 덜 먹고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쿠르트님이 계시는 약국에서는 절대 이 마스크를 뒤로 빼놓지 않는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거의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노력봉사 수준이기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구입해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아쉽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자, 인터넷 보니까 마스크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약국에 종이 붙인 것도 보이기도 하고 누리꾼이 해당
약사에게 마스크 사냥꾼이다. 이런 뭐 별칭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러던데요. 약사분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좀 여기저기 구하러 막 다니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봤는데요. 네. 되게 멋져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한국에서 구하기가 구할 수 없죠.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은 마스크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써놨지만은 진짜 구했는지는 모르겠고 힘들 것이다. 사실 그 약사님께서는 구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네. 요즘에 너무 터무니없이 또 비싼 상태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대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가능할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의문이 좀 들고는 있어요. 얼마에 팔아요? 한 장에? 요즘은 공적 마스크는 1,500원인데 네. 그 전에는 보통 뭐 2,500원 뭐 그 정도, 3,000원 뭐 그 정도였죠. 그랬군요. 그래도 약국은 싸네요. 딴 데는 되게 비싸다던데. 그것보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이제 거래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죠, 사실. 네, 왜냐하면 공적 마스크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약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했어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그래서 구매 제한 가이드 생기고 요일별로 오부제를 하겠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자기 생년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이제 오부제를 쓴다는 건데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을 그러면 살아 나머지 못 산 사람들 평일에.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엽니까? 토요일은 꽤 많은 약국이 열어요? 문을 열고요. 예. 보통 근데 2-3시까지 하는 일찍 경우가 닫아버리잖아요.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요? 일요일은 닫는 경우가 많죠. 예, 안 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평일에 못 사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가서 사면 된다. 이 말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오부제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셨다가 그렇죠. 주말로 넘어가서 사실 때 예. 많은 분들이 또 한꺼번에 몰리니까 예. 그러면 또 마스크가 안 남아 있을 구매하시기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욕먹는 사람은 약사들이고.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오부제라는 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자기 연도에 맞춰서 81년생은 월요일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알고 계시다면은 마스크를 좀 공급받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 전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끝자리가 1번하고 6번인 사람은 월요일에 살 수 있다. 네. 2번하고 7번인 사람은 화요일에 살 수 있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하시는데 네, 0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0번은 어떻게 돼요? 금요일입니다. 0번은 예. 0번과 5번은 금요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신분증이 없는 아기들. 아기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린이들 같은 네, 경우는 또 방법이 어린이들, 따로 있어요.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요? 여권 없는 여권이- 애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 또 학생증이랑 주민등록 등본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마스크 사러 등본까지 띄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조금 거추장스럽고 어렵죠. 그거 예, 아니면 이제 그리고? 법정 대리인과 방문해서 예.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이랑 예. 역시 등본을 또 같이 제시해 주셔야 가족 관계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 한 3살부터 네. 미취학 아동들, 네. 7살까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애가 그 애인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것도 그렇죠. 사실 어렵죠. 이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약사님들이 주민번호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입력을 해서 네. 그 서치를 해봐야 되죠. 네, 그럼 검색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 팔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네. 당장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많은 분들 또 대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께서 왜 이렇게 마스크 빨리 안 주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받아가지고 다른 약을 사러 오신 분들도 있을 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마스크 판매하느라고 약사님 바쁘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마스크만 사러 오신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기다려야 되고 엄청 혼잡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대형 약국의 경우는 조금 일을 분담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괜찮은데 하죠. 예. 혼자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경우는 너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약국은 마스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 말하면 마스크 안 팔아도 된다 이럽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다 팔아라 이럽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뭐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마스크 안 팔겠습니다. 우리 약국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는 이제 다시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한번 그렇게 또 찍히면. 찍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약국이 상황마다 마스크 팔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경영하시는데 중증 환자분들 오신다면 사실 그분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분들 대하는 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약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만 하는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저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도 좀 같이 찍어주시죠. 그 사진 좋은 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만은 뭐 햇볕에 말리면 된다. 자외선 소독기를 쓰면 된다. 드라이로 말려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명확하게. 사실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서 드라이기로 좀 말리면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좀 안 좋아요.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왜요? 비말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드라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과정에서요. 진짜 그 생각은 못했네요. 네, 그리고 드라이기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열이 바이러스가 가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럼 바이러스는 열에 강해요? 아니요, 열에 약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드라이기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를 박멸하기가. 그럼 삶아서 쓰면 안 돼요? 삶으면 뜨거우잖아요. 마스크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자체가 다 망가질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건 좀 권장하지 않고 지금 KF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면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분도 있대요. 필터를 집어넣어서 수제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의약 외품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어떤 게 더 필터가 좋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비교를 하자면 면 마스크가 좀 더 좋아요. 필터의 그런 기능이요? 네, 필터의 왜요? 기능이요. 이게 또 촘촘하거든요. 네, 어쨌든 완벽하지 않은데 둘 다 그렇지만 KF 마스크를 못 살 경우에는 그 마스크라도 좀 끼는 게 좋기 때문에 면 마스크라도 좀 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KF 지수가 80이나 93 이런 것들 쓰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못 구했을 경우에는 일반 면 마스크라도 필터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필터 같은 기능은 그런 면 마스크가 더 나으니까 그쪽을 좀 사용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어차피 2매밖에 그렇죠. 2장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잘 보관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리고 자외선에 좀 말리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네, 이걸 또 전자레인지에 데우니 뭐 다른 방법들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자외선에 노출을 시켜서 잘 말린 다음에 또 다음 날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DUR 시스템이죠. DU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아야 되냐라고 그렇죠. 물어보실 텐데 약국엔 DUR이라는 그 드럭 유틸리제이션 리뷰라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서울에서 피부과 약을 탔는데 부산에 갔어요. 거기서 약을 똑같은 걸 또 타려고 해도 그 의료진 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 시스템에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이제 증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약이 중복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게 사용됐을 때는 그런 경고 문구 같은 메시지가 이제 약국, 병원에 떠요. 그럼 팔 때 잘 팔아라 이렇게 뜨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뭐냐면 마스크를 우리가 대입을 시킬 때 우리가 몰래 다른 약국에서 또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바로 이 DUR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산망이 사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입력이 되면. 모든 전국에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543 쓰시는 분께서 약국에서도 마스크 판매 수량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문 앞에 정확히 판매 시작 시간과 뭐 몇 개 남았다 등등 메모지를 좀 간단하게 붙여놓으시면 어떨까요? 약국에선 짜증만 내고 있어서 우리 솔직히 가기 좀 힘들고 우리도 속상해요. 막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거 동감하시죠? 네. 진상한 손님들도 너무 많아서요. 저희도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이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죄송하죠. 힘드시죠. 그다음에 2423 쓰시는 분께서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마스크 개인 구매하려는데 사실 시간도 없어서 못 구입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일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내버스 기사인데. 안 돼요. 일단 뭐라도 쓰셔야 되는. 안 된대요, 여러분. 네. 뭐라도? 뭐라도 쓰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들을 또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그 감염되는 분들이 중증 환자라든지 뭐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시내버스 운전기사 여러분,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 또 대면 접촉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숨이 엄청 가빠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천식 환자라든지 기관지가 원래 안 좋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호흡계통이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또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바깥에 겉에 표면이요? 네, 맞아요. 겉에 표면을 또 만져서 내리지 마시고. 내리면 안 돼. 밥 먹을 때 내려야 되잖아. 얘기도 해야 돼. 그때는 끈을 잡고 내리는 게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가상으로 마스크 앞부분이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한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눈을 끌었는데 마스크를 너무 쓰고 이제 일을 하시니까 코가 헐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귀가 아프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끈 때문에.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피부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습진인데 그런 경우는 살짝 이제 테이프를 대거나 귀 쪽에도 종이 테이프 같은 걸 대면 좀 그래도 부드럽거든요. 느낌이. 그렇게 해서 피부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죠.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좀 최소화시킬 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건조하니까 보습제 같은 것도 자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습제 같이 바르시고.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코로나19 초반에 정부가 너무 마스크에만 의존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WHO 예방지침하고 또 우리 요즘 정부가 하는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정확한 지침을 좀 알려주시죠.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이라고 하면 제 개인이 어떻게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나라랑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이제 좀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나마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는 이미 나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코로나19가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사용과 손 소독제, 손 세척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홍콩에서 사실은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본인이 확진자여서 자기 개한테 이걸 옮겼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우리도 내 개, 내 사랑하는 내 고양이, 내 반려동물에게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해외에서 나타난 걸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출을 좀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버 약사 야쿠르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